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2891 DNA 문자열이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읽어볼까요? 평소에 문자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민호는 DNA 문자를 알게 되었다. DNA 문자열은 모든 문자열에 등장하는 문자가 A, C, G, T인 문자열을 말한다. 4개만 나오나 봐요. 4개. 예를 들어서 ACKA는 DNA 문자열은 아니지만 ACCA는 DNA 문자열이다. ACKA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K가 들어가 있죠? 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ACCA처럼 ACGT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DNA 문자열이다. 이런 신비한 문자열에 완전히 매료된 민호는 임의의 문자열 DNA를 만들고 만들어진 DNA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단은 DNA 문자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DNA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취합니다. 부분 문자열을 취해서 그것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이러한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임의의 DNA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뽑았을 때 AAAA와 같이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민호는 부분 문자열에서 등장하는 숫자의 개수가 특정 개수 이상이어야지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만들었다. 좀 복잡도를 추가하는 거죠. 임의의 DNA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민호가 뽑을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4라고 하자. 그리고 부분 문자열에 A는 1개 이상, C는 1개 이상, G는 1개 이상, T는 0개 이상 이렇게 등장해야 된다는 룰을 만들어 놨어요. 이때 ACCT는 G가 1개 이상 등장해야 된다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GCCA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비밀번호 복잡도를 잘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 용어가 정의해야 하고 가야 될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 문자열이라는 게 정의해야 될 용어일 것 같아요. 부분 문자열. 이 부분 문자열이라는 것은 일부로만 이루어진 문자열이죠. 이 부분 문자열은 연속된 일부를 의미해요. 일부. 그게 길이가 지금 4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분 문자열이라는 것은 이런 케이스가 부분 문자열이 되는 거죠. AAAC 이렇게 부분 문자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AACC 이런 것도 부분 문자열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느닷없이 GCAA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부분 문자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호가 만든 임의의 DNA 문자열과 비밀번호로 사용할 부분 문자열의 길이, 그리고 ACGT가 각각 몇 번 이상 등장해야지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순서로 주어졌을 때 민호가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종류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일단 부분 문자열이 등장한 위치가 다르다면 부분 문자열이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자열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위 같은 상황에서 GCCA 라고 주어졌다면 이것도 적합한 부분 문자열이고 이것도 적합한 부분 문자열이라는 거죠. 둘은 내용은 같지만 등장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니까요. 자, 입력 첫 줄에는 민호가 임의로 만든 DNA 문자열의 길이 S와 비밀번호로 사용할 부분 문자열의 길이 P가 주어지네요. P와 S는 각각 요만큼의 범위예요. 100만. 두 번째 줄에는 민호가 임의로 만든 DNA 문자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부분 문자열에 포함되어야 할 ACGT의 최소 개수가 공백을 구분으로 주어진다. 각각의 수는 S보다 작거나 같은 음이 아닌 정수이며 총합은 S보다 작거나 같음이 보장된다. 출력. 첫 번째 줄에 민호가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종류의 수를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로는
어떻게 이해를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전체 DNA 문자열이 9개고 거기서 이제 8개의 길이의 비밀번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살펴보는 거죠. 8개를 살펴봐서 여기에 A가 2개 이상이 나와야 되고 C가 나올 필요는 없고 G가 1개 나와야 돼, 1개 이상 나와야 되고 T가 1개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걸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 상황은 이제 A가 1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실패. 그러면 다음 부분 문자열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 문자열은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한 칸 옆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또 전체 문자를 살펴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A가 1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죠. 실패. 이렇게 찾다 보면 아까 이제 입력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입력의 개수가 P와 S가 모두 다 100만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아마 P가 100만이고 S가 한 50만 정도 되는 그런 상태이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5에 P 곱하기 S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은 뭐 안 되겠죠.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이름도 잘 지어놓은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입력이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게 GATA이고 여기서 길이가 2예요. 그리고 ACGT가 1빵빵1이에요. A, C, G, T예요. 자, 제일 처음에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영역에서 문자열의 개수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이 영역에서 문자열의 개수 들여다보고 이 영역에서 문자열의 개수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은 P 곱하기 S가 돼서 이거는 시간 복잡도가 안 될 것 같다 라고 그랬잖아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제일 처음에 윈도우를 설치합니다. 윈도우를 설치해요. 그러면 이 윈도우를 통해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영역에서는 A가 몇 개 있구나, G가 몇 개 있구나. 그런데 T가 없으니까 얘는 실패구나가 됐죠. 이 실패가 됐을 때 이 내용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죠. 다시 이 상태에서 뭐만 이동을 해요? 윈도우만 이동을 해요. 윈도우가 새롭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이제는 이 녀석은 삭제 대상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뭐가 됐어요? 이제 추가가 됐죠. 삭제가 됐으면 A에 대한 히스토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현재 G가 1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빠져. 얘가 0이 되는 거죠. 빼기 1 해서 그리고 T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1 플러스 1에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A는 그대로 유지. 이거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의 연산만 일어나고 나머지 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슬라이딩 윈도우 하면 맨 앞에 하나만 추가, 맨 앞에 하나만 삭제, 맨 뒤에 하나만 추가. 요거만 되니까. 다시 또 한번 윈도우를 옮겨 볼까요? 슬라이딩 윈도우 다시 한번 가보면 이제는 요렇게 되겠죠, 윈도우가. 그러면 A에 대한 기록은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A에 대한 기록이 또 추가가 됐네요. 다시 플러스 1에서 다시 1 그리고 T도 1.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한번 두 번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윈도우를 설치하고 이 윈도우를 통해서만 쳐다본다. 그리고 이 윈도우를 쭉 밀면서 삭제될 내용과 추가될 내용들을 반영하고 반영하면서 상황을 살펴본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직접 코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백준 12891번 DNA 문자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부터 처리해보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제일 처음에
전체 문자열의 길이 P와 비밀번호의 길이 S가 들어오고, 그리고 만들어진 문자열 DMA 문자열이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A가 몇 개, C가 몇 개, G가 몇 개, T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입력 처리해보죠. 네, 이렇게 하면 입력이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줘야 될 게,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 윈도우 내에서 알파벳들이 몇 개씩 나왔는지를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텔 배열 최대 뭐 4개만 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Z까지 그냥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열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값 PASSCNT도 한번 선언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창문을 갖다 놓습니다. 패스 카운트는 당연히 0이겠고요. 네, 맨 앞에서부터 쭉 초기 창문의 위치까지, 길이까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캐릭터 CNT에 str. 캐릭터 해서 S번째 위치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발견됐으니까 뿔뿔이다, 하나 증가시켜주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초기 윈도우가 이제 배치가 됐어요. 윈도우가 배치됐다고 해서 그게 패스워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패스워드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ACGT 개수가 잘 맞아야 되죠. 그래서 return 캐릭터 카운트에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and then 이 범위에 만족하면은 윈도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초기 윈도우를 배치해 봤고, if is passable이면 PASSCNT를 뿔뿔해라. 자, 이게 초기 윈도우 배치가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윈도우를 슬라이딩 시키는 거예요. 윈도우 슬라이딩. 자, S는 이제 S부터 해보면 되겠죠. S하고 S가 전체 문자열인 P보다 작을 때까지 S 뿔뿔. 자, 맨 앞에 있는 건 빼요. 그래서 캐릭터 CNT에 문자열에서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S 빼기 스몰 s 빼기 라지 S가 되겠죠. 전체 길이. 이거는 빼준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거, 네, 그러면 창문이 이제 옮겨졌고, 그 상태에서 또 보는 거죠. is passable 하니? 그러면 다 됐죠? 마지막으로 sys out. 이렇게 처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행히 제출도 성공적으로 되었네요. 자, 이상으로 백준 12891번 DNA 문자열이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